안녕하세요. 1월 5일 새로운 브리핑 마지막 영상이고요. 자, 에이프로젠 메디신, 유바이오로직스, SCM 생명과학, SK 바이오사이언스, 그리고 한국 비엔시까지 딱 5종목만 제약바이오 이야기 할 거고요. 자, 네이버 가서 오늘 시장에 대한 뭐 경제지 기사라든지 뭐 이런저런 내용도 잠깐 보고 종목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시장이 안 좋은 부분은 뭐 제가 어떻게 뭐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코스피나 코스닥이 뭐 2%, 1%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이고, 음, 뭐 다우존스는 뭐 우리나라에 큰 영향은 없어요. 우리나라는 뭐 솔직하게 까놓고 이야기해서 가치주라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다 성장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뭐 나스닥이나 S&P 영향을 받는데, 자, 나스닥이 보시는 것처럼 뭐 1.3% 폭락한 미국 시장의 영향도 받았고, 뭐 전반적으로 환율도 불안하고 그런 부분으로 기관의 매도 그렇게 해가지고 시장이 많이 떨어졌고요. 지금 이 시간 기준으로 해서는 뭐 선물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미 선물이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어제 이맘때도 선물이 좋았는데도 폭락이 나왔기 때문에 어떤 본 시장에서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낼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 뭐 우리 시장만 나빴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뭐 전반적으로 뭐 니케이 지수도 뭐 뜬 게 없고, 중국 지수도 마찬가지. 그리고 뉴스 잠깐 볼까요? 음. 뉴스 보시면 뭐 유럽에는 뭐 상승 랠리가 있다고 하지만 음,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조금 다른 이야기인 것 같고, 솔직하게 지금 오미크론 관련해서는 유럽이 가장 심각해요. 프랑스도 마찬가지, 뭐 영국도 마찬가지. 뭐 봉쇄는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뭐 이 사태가 어떻게 이어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부분이고,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모르는 부분이고, 속보보다는 주요 뉴스를 한번 볼게요. 요 기사 조선비즈 리포트 한번 보면서 분위기를 한번 이야기해보고 종목으로 넘어갈게요. 다 마이너스예요. 뭐 대다수 업종이 다 마이너스였고, 1010포인트가 오랜만에 깨졌죠. 코스닥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 뭐 CJ ENM 빼고 대부분이 하락했다. 셀트리온 헬스케이 3%, 에코프로뱀 2%, 펄어비스 게임주죠 3.6%, 뭐 카카오 게임즈도 4%, 유메이드 7%, 셀트리온 제약 5% 가깝게 이렇게 다 하락. 자,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는 두 번째 거래일에 혼조를 보였다. 다우지수는 올랐지만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 앤 푸어스 S&P 500은 약보합.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폭락했죠. 자, 확진자 100만 명 돌파. 하지만 뭐 경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면서 금융이나 에너지, 산업 관련주가 조금 움직였다고 하는데, 이것도 조금 말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제 금리가 움직였기 때문에 기술주가 떨어진 거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뭐 금리 때문에 주가 시장이 안 좋다, 그것도 뭐 절대적으로 맞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경제가 좋다는 이야기거든요. 경제가 안 좋은데 금리가 올라갈 수는 없는 부분이고, 자, 그럼 물가가 어떠냐? 물가가 오르는 게 더 심하냐? 경제가 올라가는 게 더 심하냐? 여기에 따른 승부가 펼쳐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순히 무조건 금리가 올라간다고 나쁘지만 않아요. 제 판단입니다. 자, 물가가 올라가는 것보다 여러 가지로 경제 성장이 더 높다라면은 충분히 경기가 좋은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경기 회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온기가 없는데 물가만 올라간다. 그런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은 주시장에 안 좋은 거지만, 그게 아니라 경제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당연히 인플레는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인플레가 심한 것보다는 경제 성장이 더 화랑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주시장에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당연히
금리가 올라가는 게 맞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 주식시장이라는 것도 결국 금리 장사인 거죠. 돈으로 돈놀이 하는 데가 주식시장이에요. 그리고 금리라는 것 자체도 결국은 돈의 가치를 다루는 거고, 이게 뭐 전혀 따로 갈 수는 없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이제 기본적으로는 조금 이 자산가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기업이나 이런 부분, 대출을 발생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조금 경계감이 있는 그런 기본적인 스탠스가 있다 보니까 금리 인상되면 주가 시장 망가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자, 종목으로 갈게요. 에이프로젠 메디신. 자, 역시 강하죠. 자, 어제 제가 뭐 똑같은 차트예요. 이거 하나 없는 차트고요. 어제 뭐 이게 윗골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 드렸죠. 근데 결과적으로 윗골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오늘도 이게 윗골이가 아니냐. 이게 뭐 윗골인가요? 네틱 떨어졌죠. 고점이 1735원이고 종가가 1715원이니까 네틱이 떨어져 하나 둘 셋 넷. 고점 마무리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차트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차트 모양이 살아있어요. 물론 이 모양이 뭐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일단 차트가 살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멘텀이 살아있는 거고, 수급이라든지 앞으로 나올 1월 말부터 이제 합병 이야기 나오고 뭔가 움직이겠죠. 뭔가 움직이는 이런 분위기가 좋다는 거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뭐 1,500원이 깨진 뭐 1,400원대에서 지금 1,700원까지 뭐 200원 넘게 움직였기 때문에 프로테이지로 따지면은 몇 프로나 되나요? 봅시다. 한번 1,400원대 요런 라인대에서 지금 뭐 움찔움찔 뭐 2%도 오르고 뭐 1% 이렇게 전반적으로 오르는 분위기에서 10%, 한 20%는 좀 안 되고 20%는 좀 안 되지만 그래도 10% 넘게 지금 상승이 일어나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분위기를 만들어준 분위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에이프로젠 메디신이 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런 이야기도 해드렸고, 어쨌든 뭐 퍼포먼스가 없다면 이것도 결국은 뭐 한여름밤의 꿈처럼 그냥 오아시스 뭐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릴 겁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당분간 퍼포먼스가 나올 일은 없죠. 하지만 합병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 모멘텀, 뭐 임상 결과라든지 뭐 판매 소식, 뭐 바이오시밀러나 뭐 항체 신약이나 다양한 특허들, 에이프로젠이 갖고 있는 이 에이프로젠 메디신이 앞으로 만들어갈 이 제약바이오의 어떤 시너지를 얼마만큼 증명해주고 얼마만큼 시장에 소구시켜 줄 수 있느냐, 합병을 뭐 어떤 도화선으로, 그런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뭐 2,000원도 가고 3,000원도 회복하고 이렇게 주가 상승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 텐데, 일단은 지켜보는 게 맞죠. 일단 지켜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자리대를 아직 안 무너뜨렸기 때문에. 다만 절대 안심하지 마시고, 절대 안심하지 마시고, 윗골이 2% 이상 달리는 순간 뭐다? 뭐 어쩔 수 없어요. 손절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손절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다시 또 퍼포먼스가 나올 때를 기다려서 저점 매수 하시고 다시 고점 매도 하시면서 반복적으로 최대한 줄여서 탈출해가는 그런 방법인 거고, 최근에 접근하셨던 분들은 어쨌든 뭐 손실권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절대 뭐 길게 본다, 뭐 기대한다 이렇게 희망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단순하게 떨어지면 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거 뭐 2%, 3%, 5% 손절 보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에이프로젠 지금 물려 계신 분들 몇 프로 손실인지 지금 뭐 하나씩 댓글 달아보세요 하면은 기가 막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이프로젠 메디신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뭐 존버를 타겠다, 뭐 한번 끝까지 보겠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이 종목만 몇 년을 봤는지 얘기 드렸잖아요. 답 없는 종목이에요. 계속 주식 장사를 해왔기 때문에 뭐 2만원도 찍었던, 2만원 근처도 찍었던 주식이 지금 2천원도 안 되고 있는, 이거 하나만 보셔도 뭐 굳이 기대할 필요가 없고, 그냥 주가 퍼포먼스가 나오면은
그 주가 퍼포먼스가 나오는 막차를 타지 마시고요. 첫 차를 타세요. 첫 차를 타면 항상 끝나기 전에 설거지가 나오기 전에 얼마든지 내릴 수 있잖아요. 욕심 버리시고 집착하지 마시고 미련 버리시고 이렇게 에이프로젠 메디신 잘 대응하시고요. 유바이오로직스 그냥 딱 보합이고 뭐 거래량도 없고 이슈도 없고 시장은 떨어지는데 안 떨어졌으니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이거는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소외된 거죠. 그냥 관심도 없는 거예요. 유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는, 뭐 네가 뭐 되겠어?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주식 대량 보유자 소유 주식 수 변동인데 이건 뭐 아무 이야기도 아니에요.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아무 느낌도 없는 이야기 때문에 보지도 않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유바이오로직스가 모멘텀을 살려나가는 거는 코로나 백신 관련돼서 임상 소식이라든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건가, 약이 언제쯤 나올 거고 백신에 대해서 얼마나 퍼포먼스가 나올 건가, 거기에 방점이 찍혀 있는 부분이고, 그 외 다른 파이프라인 그거는 솔직히 이 가격에 영향을 못 준다는 거, 저는 지금 이 가격대가 정상 가격대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듣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뻥튀기 되어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경계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충분히 경계하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한국 바이오. 자, SCM 생명과학 먼저 볼게요. SCM 생명과학 5%가 밀렸는데 뉴스는 뭐 크게 뭐 큐로셀 이야기도 있고 뭐 급성 췌장염 관련된 이야기도 있고 다 뭐 재탕에 3탕에 계속 나왔던 이야기고, 당장 돈이 된 이야기가 아니죠. 당장 이게 만약에 당장 돈이 된다면은 그 뭐 지분 투자가 된 회사 관련해서 뭐 나스닥 상장이나 뭐 여러 가지로 뭐 데이터가 나오면, 임상이 종료되면은 그런 데이터들로 해서 희망적인 그런 뉴스가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주가를 빵 한번 띄웠다가 다시 이렇게 가라앉지 않겠죠. 그러니까 저런 자리 뭐 14,000원까지 떨궜는데 거기서 모멘텀을 만들어서 장대 양봉이 뜨니까 더 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 27,700원 뭐 최소한 뭐 2만원대 이상에서 발을 담궜다가 하다가 좀 기다려 볼까 하다가 2만원이 무너지는 순간 오도 가도 못하는 거죠. 항상 그런 거예요. 이런 자리에서 뜨는 자리에서 첫 차를 타시고 이런 막차 자리에서 빨리 내리셔야 되는데 반대로 한다는 거죠. 저 막차에 타서 첫 차 올 때까지 그 기나긴 그 새벽 시간, 한파가 몰아치는 그 오밤중을 견디려고 하시는 그런 투자는 분명하게 잘못된 투자고요. 어떤 자리가 매수해야 될 자리인지, 어떤 자리가 매도해야 될 자리인지 다시 한번 공부해 보시고 다시 한번 분석해 보시면서 주식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SK 바이오사이언스. 별다른 뉴스가 있었던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별다른 뉴스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뭐 어쨌든 뭐 공매도 관련해서도 그렇고 시장이 뭐 매물대가 쏟아지는 부분, 뭐 기관이 1조를 팔았으니까 뭐 분명히 SK 바이오사이언스도 기관은 9,000주, 뭐 외국인이 6만 주, 어제는 기관이 7만 주, 외국인도 3만 주, 요런 매동이에요. 결과적으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하고 있는 뭐 백신 관련된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에서 나오는 약물들, 그리고 뭐 노바백스나 아스트라제네카나 위탁 생산해가지고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백신들, 이런 게 뭐 크게 문제는 없어요. 크게는 문제는 없기 때문에 지금 이 떨어지는 주가 모멘텀에 대해서 저는 뭐 저점 라인만 잡아준다면은 여기서 더 떨어지지 않고 멈추고 다시 한번 퍼포먼스만 만들어 준다면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주가는 떨어져야지 달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볼만한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망가진 종목이 아니라 돈을 잘 벌고 있고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매출이 나올 거고 계속 새로운 이슈가 터지고 뭐 상반기 안에 국내 백신 1호가 기대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조정받으면 조정받은 만큼 다시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이니까. 자, 그리고 뭐 한국 BNC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냐고 했는데 이거 뭐 볼 이야기가 있나요? 뭐 뉴스 나온 거 있나요? 한번 봅시다. 뉴스가 있는지. 일단은 뉴스가 있는지 한번 보고요. 뉴스가 있다고 해도 저는 뭐 별다르게 크게 뭐 이야기 될 게 있을지, 결국은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그 테마로 여기까지 온 종목이죠. 자, 뉴스를 찾아보고 있는데 뭐 제가 못 찾는 건가요? 뉴스가 없는 건가요? 자, 토론 게시판 한번 가볼게요. 어쨌든 오늘도 위아래로 무지하게 흔들었어요. 위아래로 무지하게 흔들었고 장 막판에도 뭐 난리도 아니었죠. 원래 이런 종목이에요. 원래 이런 종목. 대주주가 매도를 쳤나. 대박 호가창 롤러코스트. 작년 이맘때 박셀바이오. 긴급승인 100%라고 본다고요? 그러니까 긴급승인이 나온다고 해도 긴급승인이 나온다고 해도 이미 다른 약물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 BNC의 파괴력이 얼마나 클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 회의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돈으로 움직이는 종목이고 그 돈이 빠진다면은 뭐 주가는 그냥 골로 가겠죠. 하지만 그 돈 가지고 계속 움직여 줄 때, 롤링을 돌려줄 때는 뭐 오늘처럼 계속해서 퍼포먼스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별다른 이야기는 없습니다. 안트로키놀 뭐 이 종목이 뭐 어떤 그 분석해 볼 만한 이 뭐 한국 BNC 변이 바이러스 효능 뭐 안트로키노놀 미국 이상 투약 마무리 임박의 강세. 그러니까 이게 임상이 마무리되면 긴급 승인으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글로벌적으로 제조와 판매를 할 수 있는 한국 BNC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주가가 이제 움직이는 거죠. 자, 안트로키놀은 원 개발사인 대만 골든바이오텍이 폐암, 급성 백혈병, 췌장암 등의 치료 목적으로 개발 중이던 항암 후보 물질인데 이게 이제 코로나19 치료제로 어떻게 말씀드리면은 바뀌면서 부각을 받았고 요 약물에 대해서 앞에 언급해 드렸던 뭐 국내 러시아 이쪽에서 이제 제조와 판매 권한을 확보한 한국 BNC가 계속 들썩들썩 하는 거죠. 계속. 자, 한국 BNC는 지난해 11월 세종시에 의약품 GMP 생산실을 구축했고, 자, GMP 적합 판정 심사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뭐 아직까지는 안 나왔나 보네요. 이래가지고 요 공장으로 한국, 러시아, 터키, 우크라이나 등의 요 코로나 치료제를 판매하겠다 이런 계획인 건데 저는 솔직하게 조금은 회의적으로 봅니다. 요 계획은 회의적으로 보고 왜 회의적인지는 뭐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신풍제약 이야기할 때도 말씀드렸고 뭐 유바이오로지스나 결과적으로는 그냥 돈질로 움직였던 거지. 얘네들이 이걸 판다고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나 러시아나 뭐 터키나 우크라이나 판다고 해서 그 수익금이 얼마나 나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톡 까놓고 이야기해서 지금 뭐 공장이 아직 완성된 것도 아니고 그 공장 캐파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뭐 러시아 쪽이나 우리나라 쪽에 판다고 해서 얼마가 팔릴지도 모르고 그렇다고 지금 뭐 화이자가 개발했던 약물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뭐 계약이 터진 것도 전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말씀드리면은 주가를 띄우기 위한 소재인 거지 이걸로 저는 돈이 된다라고 1도 생각하지 않아요. 한번 재무제표 볼까요?
자, 매출액이 이 정도인 회사예요. 매출액이 이 정도인 회사고, 자, 이 정도인 회사가 이렇게 뭐 글로벌적으로 유통을 하고 판매를 한다고 해도 뭐 셀트리온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SK 바이오사이언스급이나 뭐 삼성 바이오로지스급, 그 급은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죠. 유통망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그렇다면은 지금 뭐 연중 최고 뭐 3만 원, 작년 기준으로 뭐 7만 원, 52주 최저가 4천 원이에요. 그럼 이거 지금 단순하게 계산해도 거의 뭐 10배도 가까이 뻥튀기가 된 가격대이기 때문에, 그럼 지금까지 벌어왔던 매출이나 이익보다 10배를 더 벌 수 있느냐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세요. 약이 나온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나올지도 안 나올지도 아직 몰라요. 긴급 승인이 될지도 안 될지도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매출 10배가 갈 거냐는 거죠. 한국 BNC가. 그건 아니라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냉정하게. 지금 뭐 세종시에 뭐 공장을 확보해서 GMP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그 생산 캐파가 얼마인지 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한국 BNC가 해왔던 그런 캐파의 10배를 쳐도 지금 이 주가 수준은 다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더 뜰 일은 없다는 거예요. 더 뜰 일은 없고, 그냥 돈질로 이 종목 차트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차트상 이렇게 뭐 만원대 후반도 갔다가 3만원대도 갔다가 오늘 하루만 봐도 그거를 다 보여줬죠. 오늘 하루가 이거잖아요. 오늘 하루 가격이 글자 그대로 저가가 2만원에서 고가가 33,000원이에요. 모든 걸 다 지배하는 거죠. 최근 봉을 다 지배해요. 오늘 하루에 이 윗꼬리 아랫꼬리 봉이 그냥 이건 거예요. 그냥 돈질. 거래량 3천만 주, 2만원도 갔다가 3만원도 갔다가, 그러니까 2만원에 사서 지금 종가 3만원에 판 사람들은 이게 34,000원을 가든 4만원을 가든 관심이 없어요. 왜냐고요? 2만원에 사서 3만원에 팔았고 만원 50% 벌었으니까. 그냥 이건 거지, 앞으로 한국 BNC가 어떻게 될 거냐, 어떻게 보시냐, 이거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관심이 있고 이걸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32,000원이나 애매하게 뭐 31,000원 뭐 이렇게 살짝 물리거나 막 이런 분들이 관심이 있는 거예요. 빠져나와야 되니까. 막차 타지 마세요. 첫 차를 타세요. 비싸게 사지 마세요. 싸게 사세요. 비싸게밖에 살 수 없다고요? 그러면 공부를 하셔야지 주식 거래를 하시면 안 되죠. 실력이 안 되시는 거니까 더 공부하고 더 분석하셔서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타점을 잡을 수 있는 공부를 하셔야지, 비싸게 들어가서 어떻게 될지 물어본다고 이 종목이, 제가 이야기하면 이 종목이 높이 가고 떨어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제 의견은 이 종목에 1도 영향을 안 미쳐요. 1도. 어차피 이 종목은 그런 어떤 애널리스트의 분석이나 그런 냉정한 이성적인 판단으로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라 그냥 비이성적인 돈질로 2만원도 갔다가 34,000원도 갔다가,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돈질로 그냥 파도 타기 하는 종목이에요. 그 파도 타기에 가장 낮은 자리에서 건지고 가장 높은 자리에서 팔 수 있는, 그게 최선인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팔면 그뿐인 거죠. 한 뭐 25,000원, 26,000원 언저리라도 사서 뭐 3만원, 31,000원 언저리라도 팔면 돼요. 그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자, 오늘 제약바이오 관련돼서 여기까지고, 1월 5일 새로미 브리핑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금융과 시사 관련돼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조금 쉽게 전달해 드리고자 노력하는 청새롬이었고요. 지금 바로 검색창에 청새롬